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마약대치운동본부 본부장 맡고 있는 이정근이고요. 원래 제 직업은 약사였어요. 그리고 현재도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건강 관리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약물 중독 특히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한 17년 전부터 이제 마약 문제에 좀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었고, 그래서 약사로서의 저의 전문성이 조금 더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싶어서 맨 처음 예방교육 강사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총무이사, 부본부장 하다 보니까 지금은 경기도 지역을 맡고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주는 여러 중독성 물질을 마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네, 마약이라고 하면 사실은 약간 좀 법률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마약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그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 보게 되면 마약류라는 용어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마약류라 함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건 물질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어떤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족, 그리고 그 지역 사회, 그리고 한 국가의 문제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아주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분히 마약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법률적인 그 부분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대마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햄프라고 이야기하는 대마 잎을 활용하는, 그 다음에 뭐 대마 줄기, 그 다음에 대마 씨앗, 이걸 활용하는 거를 대마라고 하는 거고요. 네, 마약류 중에서 마약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양귀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학적인 용도로 좀 더 정제화된 게 뭐냐면 합성해낸 게 이제 합성 마약류죠.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던 과거에 메사돈이라는 그런 메사돈 파동도 있었거든요. 그런 메사돈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펜타닐 사건, 그러니까 펜타닐이라는 그런 약물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펜타닐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간 뭐 7만 5천 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마약이고요.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은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우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주는 사실 아주 광범위한 개념의 그런 개념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마약류 중에서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필로폰도 사실은 향정신성 의약품이고요.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포폴, 그 다음에 수면제로 사용하는 졸피뎀, 그리고 조금 너무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GHB라는 물뽕이라는 물질도 사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첫 번째가 호기심입니다. 정말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처음부터 강한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신종 마약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많이 그 클럽 같은 데서 유통이 되고 있는 클럽 약물이라고 하는 그런 많이 알고 계시는 엑스터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걸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대마 같은 대마류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그 호기심 때문에 사실 시작을 했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뭐 치료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런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한 가지 약물을 하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한 가지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더 점점 확장돼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시작했던 그런 마약 사용자들이 점점 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드드럭이라고 이야기하는 필로폰으로 가고, 그리고 뭐 아주 강한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수많은 신종 마약류들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종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양귀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대표적인 마약인데요. 양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귀비 꽃으로 아주 유명하죠. 뭐 아름다운 꽃. 그리고 사실은 시내 어떤 공원 같은 데 보게 되면, 아니면 식물원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양귀비 꽃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양귀비 마약이라는데 왜 여기는 양귀비가 있을까? 그거는 양귀비에는 한 72가지 정도 그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마약류로 그 마약 그 아편을 채취할 수 있는 거는 한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양귀비는 아편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관상용 그런 양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방송을 통해서 시골의 어떤 어르신들이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잡혀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상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그리고 유통하는 경우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호기심에 내가 양귀비를 한번 키워볼까?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현행 법상 명확히 불법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런 호기심은 애시당초 갖지 않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현행 법상 마약류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마약의 종류는 한 400개가 조금 넘거든요. 그 중에 한 3분의 2 종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고요. 근데 사실 요즘 그런 새롭게 나오는 그 마약들이 정말 많은데요. 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연간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개발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새롭게 나오는 그런 신종 마약류의 종류가 연간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걸 따져보면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약 서너 개의 새로운 마약류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의약품을 개발을 할 때 의약품의 가장 큰 가치는 효과 그리고 안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의약품 후보 물질들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마약 쪽에 있어서는 안전성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대마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마의 주성분은 카나비디올이라 해서 CBD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성분은 THC라고 해서 그게 이제 중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대마가 중독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THC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마가 합법화가 되어 있죠. 대부분의 이제 주에서 합법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완전하게 합법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THC 함량에 따라서 이거는 좀 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대마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합법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태국이 2022년 6월 달에 태국이 대마를 합법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호기심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층에서 태국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서 현지에서 사실 태국 시내 가보시게 되면 그런 로드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로드샵에 가서 호기심에 대마초를 피워보거나 아니면 뭐 CBD 오일을 사용하거나 이래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대마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약물을 아무리 외국에 나가서 그걸 사용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우리나라 법에 저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뭐 미국,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고 캐나다 합법화되어 있고 태국이 합법화되어 있어서 거기 가서 뭐 호기심이 한다? 그러면 이거는 현행 법상으로 우리나라 국내 법상으로는 불법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요즘 혹시 관심 있거나 우리 특히 젊은 층에서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대마의 어떤 그 중독성, 어떤 대마의 어떤 해로운 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담배보다 덜한 거 아니냐라고 표현하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일견 틀린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중독성으로 따지게 되면 이 담배라는 게 중독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면에서는 오히려 웬만한 마약들보다 훨씬 더 좀 강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마도 웬만한 마약보다 사실 훨씬 중독성이랄지 이런 게 좀 강한 물질인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C 그 함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대마 종류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C 함량이 보통 0.3%를 기준으로 따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거 보면 뭐 10%, 20%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마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대마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약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저용량을 사용했을 경우는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우리의 중추신경을 약간 억제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고용량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반대 효과입니다. 중추신경을 아주 강력하게 자극을 해줘요. 그래서 아주 그런 스펙트럼이 강한 약물로서 대마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네, 우리가 그 마약의 어떤 성질, 중독성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마약의 의존성, 그리고 내성, 그리고 금단 증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마약을 끊기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금단 증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단 증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복감, 쾌감, 쾌락의 어떤 그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보통 뭐 굳이 수치화하자 보면 뭐 한 100에서 150 정도의 그런 그 쾌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쾌감이라는 건 뭐냐면 그 팩터는 그 도파민의 어떤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 물질인 도파민의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그 수치가 거의 한 100에서 150 정도가 우리 일반적인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 수치인데요. 이런 약물들, 뭐 사실 그 중에 니코틴, 담배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250까지도 사실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코카인 이런 것들도 뭐 300 이상 올라가는 거고, 뭐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필로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00, 1300까지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레벨의 그런 수치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약물을 한 번이라도 호기심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 사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1300이라는 강력한 효과를 본 사람들은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 몸이 도파민 그 분비 체계 자체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런 도파민 분비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해서 음성 조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도파민 분비를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많이 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도파민이 우리의 행복을 주는 물질인데 이거 분비가 안 돼 버리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사실 그 도파민의 영향을 받으려면 또 그 약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거고요. 하지만 수많은 마약류가 있는데요. 그 부작용들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아까 정신적인 부작용들, 뭐 극도의 쾌감에 있다가 그게 극도의 어떤 그 우울감, 좌절감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 소양증, 피부 가려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약물들의 부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약물들의 특수하게 나타나는 특이한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약물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치료할 수 있는 마약 치료 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마약 퇴치 운동 본부처럼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희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는 이제 전국에 12개 지부가 있어요. 그리고 또 2군데의 중독 재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경기도에는 없고요. 네, 서울하고 영남권 부산에가 있습니다. 2군데 중독 재활 센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12개 지부에서는 기본적인 상담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중독 재활 센터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뭐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일단 모든 이 약물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본인이 약물을 하고 있다라는, 본인이 약물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들은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회복, 그리고 어떤 사회 복귀 과정을 돌봐주는 그런 사실 전 주기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또 그 유사한 약물들을 사용한 사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집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약물을 사용한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물을 사용해서 중독이 된 사람들 또는 약물 사범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에서 잠재적인 약물 어떤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물 사용자들이 이제 저희 같은 기관들, 그리고 어떤 치료 보호 그런 병원들을 찾는 데 주저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혹시라도 거기 갔을 때 노출됨으로써 내가 어떤 사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기관들, 그리고 그런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는 개인의 정보들이 다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염려는 사실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 없이 오셔서 그거는 내가 약물 중독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사실 좀 돌파구를 찾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마약 문제로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충분치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중점적인 치료가 필요하시거나, 물론 저희 기관에 오셔서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연계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좀 증상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 보호 병원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그 약물 중독,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들이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서비스들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바라는 바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사실 그런 치료 병원들이 되게 열악한 수준이거든요. 정말 몇몇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사명감으로 운영되는 곳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시설 확충, 그리고 어떤 그런 이 중독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진들을 좀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